자, 그럼 이번에 문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8에서 21번. 자, 고전소설입니다. 자, 고전소설 정을선, 이대봉전. 미안합니다. 이대봉전 다. 수능 특강에서 내용은 다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 한번 인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장소저가 나옵니다. 자, 장소저가 나오고 장소저는 동그라미 체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고전소설에서 인물을 정리할 때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분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장소저가 여기서 나온 정보는 남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자 옷을 입고 다시 여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여기 제문을 읽고 있잖아. 자, 제문을 읽고 있는데 여기 따옴표가 쳐 있죠. 그쵸? 제문이라는 건 제사에 올리는 글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여기 대인이라고 나오죠. 이 대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공, 그러니까 대인이 이공입니다. 이공은 이시랑입니다. 이시랑은 누구냐면 자기의 약혼자인 이대봉의 아버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장소저는, 자, 여기 이대봉의 아버지인 이공이 죽은 줄 알고 이거 지금 제를 올리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 중략 앞에 부분은 그냥 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쁜 놈이 나오는데, 자, 왕희가 나오죠. 그렇죠? 자, 왕희가 나쁜 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죽은 줄 알고 쓰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오른쪽 맨 위에 부분 가보세요. 양가 시운이 불레어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 섬에 유배를 갔고, 자, 부친은 이 장소저의 아버지예요. 자, 이거는 장한림이죠. 장한림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의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서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위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죠. 그쵸? 이게 중략 앞에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중략 뒷부분의 내용은, 자, 중략 뒷부분은 이대봉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대봉이, 자, 여기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이 부친이 누구죠? 아까 이게 이시랑입니다. 용궁을 떠나, 용궁에 있었나 봐요. 황성에 올라와 머물 것을 정한 후 흉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린다 라고 해서, 자, 이대봉이 여기서 상소를 올리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대봉이 장소를 여러 번 옮겼네요. 그쵸? 지금 최종적으로 있는 곳은 용궁이었고, 용궁에서 나왔어요. 자, 나와서 황성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용궁에서 나와서 황성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이거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는 그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요약적으로 자기가 어떤 지금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몇 년 동안은 뭘 했고 몇 년 동안은 뭘 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서도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그 흉노의 머리를 베고서 충의 장군이 돼가지고 어떤 섬으로 흘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죽었던 아버지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또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이대봉의 아버지는 이시랑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장소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죽은 줄 알고 제문을 올린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거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리을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자, 그 장소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원으로 들어가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고 그러다가 흉노를 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리을이 어디예요? 자, 리을은 배구남이잖아요. 배구남엔 8년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8년 의탁하여 생각하는데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있는 것이 옳지 않아서 고국의 어미를 찾아 가다가, 자, 여기 보면 중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 맞잖아요. 8년 동안 여기 있다가 중원으로 갔다 이랬으니까. 그쵸? 그래서 4번이 맞아요. 이건 장소적 이동이 여기 상소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9번은 장소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아마 19번 문제가 조금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대충 보면은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3번에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 그러니까 이제 이 장소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까 왜라 그랬어요? 자, 이공의 억울함과,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걱정으로 돌아가셨다. 그것 때문에 어떤 병원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근데 3번에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것과 이 신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이 신랑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이 신랑이 유배 갔기 때문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요. 장소전은 지금 얘가 죽은 줄 알고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원인은 유배 간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에 3번에는 달리가 틀렸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B에는 당연히 왕에게 쓰는 것이니까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근데 A에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감히 이붓이랑 이공 앞에 아뢰나이다 라고 해서 자기를 소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4번은 비현실계 아니죠. 그죠? 이건 너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용만 파악하면 되고 여기서 약간은 자, 뭐 이런 경우 있었어. 19번 문제에서 왜 답이 없지? 라고 하면서 한참을 찾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학은 조금 더 좀 짧게 해볼게요. 자, 다음에 22에서 26번은 우부가인데 우부가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되는 작품이죠.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공부를 별로 안 하신 거예요. 자, 우부가는 지금 꽁생원, 이거 수능 특강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얘가 되게 여러 가지 뭐 잘못들을 쭉 나열합니다. 원래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무슨 뭐 점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처자식을 괄시하고, 공짜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부자한테 들러붙어서 돈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나도 사실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기니까 이거 읽는데 좀 시간을 빼앗겠구나. 근데 어렵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빼앗아 가면 여러분들 1등급 컷이 낮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답률이 높아져. 왜냐면 뒷부분에 밀려서 그렇다는 얘기 아까 했죠. 뒷부분에 밀려서. 또는 너무 급하게 풀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나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앞에 부분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대비했어요. 그렇죠? 자, 굉장히 척박하고 가뭄이 되더라도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냥 아유 하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를 보는 그러니까 이제 학문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몇 번 낙방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논리가 뭐냐면 이게 농사 같은 작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사상을 알 수가 있죠. 농사 같은 일에서도 이렇게 늘 대비하고 늘 끊이지 않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큰 일인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을 갖게 되는 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한두 번 떨어졌다고 낙담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22번에 1번에 가는 열거의 방식이다. 당연히 맞죠. 그렇죠? 나쁜 짓을 막 나열했잖아요. 나는 대조의 방식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대비했으니까 1번이 맞다는 건 너무 확실합니다. 자, 23번에 니은은 재물을 모은 꽁생원이 함께 풍년. 자, 얘는 가족들을 괄시했어요. 그렇죠? 가족들은 내팽겨치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다녔으니까 2번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B 봐보시면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C는 학문의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거 내용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그냥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25번에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2번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이 없죠. 반박에다가 X. 그러니까 이 고전시가 진짜 쉬웠어요. 26번에 가와나를 감상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5번에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꽁생원의 말로 해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수능 문학에서 그럴 수 있다는 맞는 복이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틀린 단어가 있어요. 늘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큰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데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 양반네들 그러니까 과거를 준비하는 이 수험생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렇죠? 나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7에서 30번은 자, 이건 아버지의 땅에 관련된 작품이죠. 그렇죠? 자, 아버지의 땅은 자, 여기 봐봐. 이거는 전체적으로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렇죠?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자, 1인칭 자, 주인공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1인칭 주인공이 자꾸 이거 현실과
현실과 망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서의 현실은 뭐냐면 자기가 군인으로서 지금 이제 거기서 발견된 그 전쟁 때 이제 잡혀서 죽은 그 무덤, 홀을 파다가 발견한 그 시신을 노인과 함께 처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의 망상은 어머니 나오고 아버지 나오면 다 망상이거나 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앞에 부분에 도입되는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죄를 인정한 것이 나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 어둠 저편, 음산, 숨어있다, 마루 및 까마득한 어둠 그리고 그 산에 왜 그 산에냐면 이 사람은 나는 아버지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 속에 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저주와 공포,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중략 부분 줄거리를 쭉 넘어가다 보면 이 노인은 이게 이런 갈등, 전쟁, 그러니까 사상의 갈등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이 전쟁의 상흔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인물이에요. 이 노인은 뭐냐면 이 염습을 되게 잘해주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뭐 사상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위로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상징적인 행위가 줄묶음을 내던지고 매듭을 풀어주고 이런 행동 있죠? 그런 행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나는 아버지에 대한 망상을 다시 시작하죠. 어머니도 등장하고 아버지도 자꾸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여기서 또 망상입니다. 사내의 환영을 보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노인이 이렇게 술을 뿌리면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호를 파다가 발견한 요 시신에 대한 염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술 마시면서 제의를 지내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거,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 살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이 노인의 이 행동과 지금 이 염습을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27번 문제가 조금 낯선 문제인데 소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6월에 선생님이 예상하기로는 약간 이 문학적인 이론 제시문 짧은 게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소설의 기법이 좀 들어가 있죠. 자, 2번인데요.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돼요. 자, 그러면 서술의 주체를 표시하는 표지는 뭐예요? 그냥 나예요, 나 있냐 이겁니다. 자, 니은에 봐보시면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맞죠?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니은에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빈 현기증이 일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표지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이것도 맞고요.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서술자가 지각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된다가 틀리죠. 그렇죠? 자, 서술자 자체가 그냥 이 지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분이 아닌 겁니다. 5번 문제가 헷갈렸을 수 있어요. 5번 보기가 헷갈렸을 수 있어요.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인데 이게 지금 얘가 망상에서 무슨 장면? 아버지가 총을 맞고 거꾸로 지는 장면이니까 아버지의 시야가 흐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망상을 마치고 자기가 시야가 흐려지는 것인지 혹은 눈물이 나는 것인지 애매하게 진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쵸? 야, 28번에 이거 3번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번에 자,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나에서는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죽음이고 가는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죽음이 완성이 된 경우에 돌아오는 꿈은 끝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30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줄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장면 있어요. 자, 어디 있는지까지 떠올려 보세요. 자,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얘는 이걸 노력했다기보다 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서술자가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죽은 사람을
대우하는 장면이죠. 둘 다. 그쵸?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들이 같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쵸? 이들이라고 하면 노인도 노력을 하고 어머니도 노력을 하고 나도 노력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재응고화를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노인의 행위를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그러면서 나도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31에서 34번 보겠습니다. 청산행은 수능 특강에 나온 작품이니까 해설하지 않겠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저녁에 홀로 마신다, 차를 마신다 라고 해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뭔가 이 세상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차를 마시는 거, 이 차에도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나가 차를 마시고 있는 이 행위 같은 것들이 연속되면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약간 이렇게 규정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작품이죠. 이거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자, 자기가 이게 되게 즐거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 거. 자, 그 수능에서 시를 만나면 일단 상황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상황 뭐냐면 배경,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처지. 근데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차를 마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차가 향이 좋다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차를 마시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 관습과 내 이 즐거운 시간들이 합해져서 내 인생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1번의 답은 자 5번인데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의 화자의 정서를 투영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정서 투영이라는 건 감정이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5번입니다. 자 32번에 4번에 A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자 디귿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자, 선생님 여러분이 자, 시를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자, 이 가시가 대비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수능 특강 공부하는 학생 그냥 아실 거고. 얘가 지금 도시를 떠나서 산에 있는데 도시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정서적으로. 그렇지만 자기가 오늘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자연에서 모든 욕심이 없는 이 자연과 함께 이 밤을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 자기의 바람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걸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발을 푼이 잘 보인다는 것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요. 나에서 앞으로 나는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이건 내가 계속 살아있든지 죽는 것과는 상관없이 라는 뜻이에요. 상관없이 절대자에 대한 회의 이런 거 없어요. 없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이 나의 관습대로 내가 즐거운 일로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이렇게 채워가는 요 시간을 나는 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회의 없습니다. 절대자에 대해서 막 원망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3번 드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명확하게 해석한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선생님들 직접 수업 드시는 분들은 물어보시고 이거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두시면 선생님이 가능하면 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 수능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지금 엄매는 지금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